한국 부산의 한 고등학교. 무슨 일인지 급하게 대피를 하는 고등학생들 사이로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왔다는 한 영국 여학생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더니 순 거짓말이었잖아. 한국인들은 어째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이 여학생은 3분 뒤 벌어진 상황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이 여성은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 출신의 고등학생 메디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 고등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상태이고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독한 한국 문화 팬이었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을 가졌기에 이건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죠. 공교롭게도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들을 한 뒤 그동안의 유럽 중심의 좁은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도 했는데요. 물론 제 한국을 가기까지의 여정은 정말 순탄치 않았어요.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 벗어난 적이 없던 아빠는 항상 유럽, 특히 영국이 세계 최고임을 자부하셨고 아시아는 그저 세계의 주류와는 벗어난 변두리 대륙이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제가 황금 같은 고등학교 시기를 한국에서 보내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못마땅해 하셨죠. 메디슨,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선택이야. 특히나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국인데 내가 한국에 간 사이에 전쟁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니? 이 아빠는 너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을 거야. 물론 아빠의 고집도 상당했지만 그런 아빠의 딸인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한국의 낮은 강력 범죄율과 한국의 경제력 등을 PPT에 정리해서 보여줬거든요. 아빠는 입만 열면 유럽만을 외치시며 한국은 휴전국이자 후진국이라고 주장하셨지만 제 논리적인 설득에는 도저히 당해내지 못하셨고 결국 2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아빠는 학을 떼버리셨죠. 메디슨, 이제 그만 좀 하렴. 내 PPT가 이젠 꿈에도 나올 지경이란다. 한국으로의 교환학생에 보내줄 테니 대신 약속 하나만 하자꾸나. 넌 반드시 부산에 위치한 학교로 가야만 해. 아빠가 뜬금없이 부산을 외치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부산에 있는다면 전쟁이 나도 구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다소 황당한 이유로 저는 부산에 위치한 한 학교로 교환학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밤에 도착했고 홈스테이를 하기로 한 한국인 가족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되었는데 한국인들은 어린 학생들조차 밤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영국에서는 건장한 남성이라도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밤만 되면 집이 없는 노숙자들이 거리로 나와 불법적으로 길을 점유하며 텐트를 치기 시작하고 행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잦거든요. 물론 약물 거래 등의 불법 행위 또한 이때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영국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알고도 눈 감아주고 있는데요. 길거리에서 대놓고 범죄들이 벌어지는데도 영국 경찰들은 그저 못 본 척만 하고 순찰조차 돌지 않거든요. 위험한 일들이 하도 많이 벌어지는 영국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고 경찰조차 밤에 범죄를 당하는 것은 한밤중에 돌아다닌 사람의 잘못이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게 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마저 휴대폰을 보며 어두운 밤길을 걸어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소매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는 낮에도 휴대폰 한번 제대로 꺼낼 수 없는 영국의 현실과는 너무도 달랐던 한국은 제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감탄을 하며 부산에 도착했고 주말을 보낸 후 고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던 한국의 고등학교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한국 학생들은 생각보다 훨씬 영어를 잘했고 개방적이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기 전에 일본인이 적은 한국인들의 특징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인접해 있는 국가기에 서로가 서로를 잘 알 거라 생각한 저는 그 글을 정독했는데요. 그 일본인은 한국인들은 폐쇄적인 사람들이라 친해지는 것도 어렵고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소통이 힘들었다고 적었죠. 그런데 웬걸? 제가 직접 겪은 한국인 친구들은 전부 외국인인 저를 반겨줬고 원어민만큼은 아니지만 영어도 꽤나 유창하게 사용하는 등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의 환대는 기대조차 안 했는데요. 다문화의 상징인 런던에서조차
어느 정도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피부색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저를 환대해주고 챙겨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죠. 또한 에어컨도 없는 낡은 시설투성이에 흙으로 뒤덮인 운동장에서 뛰노는 영국 학생들과는 달리 한국 학생들은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정수기 물을 통해 여름을 이겨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한국 학교는 넓은 잔디구장과 체육관 시설까지 구비해 놓는 놀라운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영국의 사립학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인프라였기에 저는 어떻게 한국이 손흥민이나 김민재 같은 실력 있는 축구 선수들을 계속해서 배출해낼 수 있던 건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역시 아빠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영국보다도 훨씬 잘 사는 선진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곧바로 아빠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만큼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멀쩡하던 학교에 갑자기 전기가 차단되더니 시끄러운 경보벨이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제가 우왕좌왕하고 있자 이내 학교에 불이 났는지 연기가 치솟았고 실제 상황이니 빨리 대피하라는 공포스러운 방송이 흘러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저는 한국에 전쟁이 났음을 확신했고 한국은 휴전국이니 위험하다는 아빠의 말을 무시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친구들을 따라 대피하기 시작했죠. 저는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고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시설로 이동했고 이동하면서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아오르는 장면을 봤을 때는 너무 두려워서 눈물까지 흘릴 뻔했습니다. 옥상에 불이 나다니 학교에 미사일이라도 맞은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침착하게 음식과 생수를 나르기 시작했고 발전기를 이용해서 전기가 차단된 학교에 전기를 공급했죠. 또한 소방관들까지 출동해서 곧바로 화재를 진압하는 신속하고도 전문적인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한국인들의 이런 재빠르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저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이내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다소 황당한 방송과 함께 한국인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얼이 빠져서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저와 같은 반 친구이자 제가 홈스테이를 하고 있는 집의 딸인 예슬은 충격적인 말을 전해오기 시작했어요. 메디슨, 한국어를 잘한다더니 아까 선생님의 말은 이해하지 못했나 보구나. 이건 훈련이었어. 그녀는 한국은 북한의 공습이나 기타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1년에 한 번씩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민방공 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이번에 특별훈련 학교로 선정되어 소방훈련까지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고 했죠. 저는 한국인들이 훈련에 너무 진지하게 임해서 이 상황이 진짜인 줄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영국에서 이런 장면은 절대로 볼 수 없기에 저는 더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이런 훈련을 절대로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그저 어차피 그런 비상 상황 따위는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이런 훈련 따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라며 애써 무시해버리거든요. 아마 학교에서 이런 훈련을 했다간 일단 학부모들이 인권 침해라며 시위를 벌일 것이고 애초에 영국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조차 이런 훈련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주변의 소방서에서 소방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소 시끄러울 수 있다는 소식을 전달받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시끄럽지 않았기에 저는 뭔가 이상해서 소방서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국 소방관들은 훈련은커녕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축구 경기를 감상하고 있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실전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조차 훈련을 등한시하는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학생들조차 진지하게 훈련에 임하고 소방서 등의 기관들은 이러한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혹시 모를 실전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성실한 모습에 한국인들은 유사시에도 모든 문제를 발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종료되었을 뿐 아직 훈련이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교실로 들어온 저희는 전력이 차단된 상태를 가정하고 발전기로만 전력을 만들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한국의 학교는 이미 이러한 상황을 가정해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는지 비상발전기만을 이용해서도 학습에 꼭 필요한 작업들을 전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불도 켤 수 있었고 스크린, 그리고 정수기와 각종 편의시설 등도 전부 평소와 다름없이 이용할 수 있었죠. 솔직히 제가 영국에서 다니는 학교는 낡은 시설물들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정전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집으로 하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고장난 전기시설을 고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고 또 애초에 수리기사가 학교로 파견되는데도 꽤나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유럽의 전통 강국이자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영국이지만 한국처럼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하기는커녕 그저 그날 수업을 종료시키는 체계 없는 모습밖에 보이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이죠. 저는 영국과 현격히 차이나는 한국의 모습에 엄청난 감탄이 들기도 했고 전통이라는 그럴듯한 변명만을 할 뿐 한국과 같은 선진적인 인프라를 갖출 생각조차 못하는 낡고 후진적인 영국의 모습에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교할 시간이 돼서야 훈련은 종료되었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마다 수고했다는 인사를 건네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슬이 제 팔을 붙잡더니 멋진 것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된 곳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바다 근처에 있어서 손쉽게 바다를 볼 수 있었거든요. 영국에서 지겹도록 봤던 바다지만 한국 바다는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영국은 바다는 많지만 바다 근처에 인프라가 전무하거든요. 그저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몇 개가 전부죠. 하지만 한국에는 바다 근처의 산과 높은 빌딩들, 그리고 병원과 약국 등 정말 없는 게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 밖을 조금만 나가도 병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정말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선진국이라고 느꼈죠. 그러나 저는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시민의식만은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예슬과 바다 앞 의자에 앉아서 영국에서 그렇게나 먹어댔던 한식인 떡볶이를 즐기고 있었는데 어떤 한국인 한 명이 실성을 했는지 마구잡이로 바닷가로 뛰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해수욕을 즐긴다고 보기엔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기괴했고 저는 이내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바다로 향하는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예슬은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었고 다른 한국인들은 그를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저 팔짱을 끼고 조용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됐고 이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예슬, 저 사람 말려야 하는 거 아냐? 왜 한국인들은 전부 보고만 있는 거야? 그러자 예슬은 두고 보면 안다는 말만을 할 뿐 어떠한 행동도 옮기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이에 남자는 바다 저편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고 이내 허우적대며 고통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냉혈함 같은 모습에 화가 났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던 그 순간 갑자기 사람 대신 어떤 처음 보는 로봇이 빠른 속도로 남자에게 향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내 허우적대던 남자는 로봇을 붙잡았고 로봇은 남자를 감지하고 유유히 모래사장 쪽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이 모습에 구경하던 한국인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예슬도 뿌듯하다는 눈빛으로 로봇을 쳐다봤어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감도 안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넋이 나가 있는 제게 예슬은 또다시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죠. 메디슨, 한국인들은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아. 저건 그냥 구조훈련일 뿐이야. 한국의 소방관들은 아까 전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실전처럼 훈련하거든. 그랬습니다. 실전에서는 바다 위에 구명보트 등이 있을 리가 없으므로 육지에서부터 상황이 진행된 거고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착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슬은 한국에서는 요즘 전부 다 저런 수상구조 로봇으로 인명을 구조한다는 믿기지 않는 말을 해왔는데요. 영국에서는 저런 로봇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날로그 투성이기에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조국인 영국이 부끄러워지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영국에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수영을 하러 바닷물에 입수한 10대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대가 파견되었음에도 결국 10대들은 전부 실종되었고 구조를 하러 들어간 구조대원마저도 실종되는 참사가 일어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접할 필요도 없이 위험한 일들은 전부 로봇이 대신 처리해주고 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그에 걸맞은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성실함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의 기술력도 밀리는데 책임감마저도 부족한 영국의 현실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한국은 그저 영국이 세계 최고라는 편협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던 제게 충격적인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현재 저는 한국에서 교환학생은 물론 한국 대학교로 유학까지 가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만 안주하려는 서유럽 국가들보다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일만 남은 한국에서 공부한다면 지금의 저처럼 더 넓은 식견과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고등학교로 교환학생을 온 뒤 충격을 받게 된 영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